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강사 이명자입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2020년이었는데요.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핸드폰 수업을 하실 건데요. 핸드폰으로 네이버와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 간단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핸드폰 준비되셨나요? 자, 핸드폰에 인터넷 들어오셔서 먼저 다음 사이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맨 위에 다음 사이트 메뉴에 보시면 네모칸이 검색 기능이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옆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의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 그림을 클릭하시면 아래 메뉴가 뜨는데요. 음성 검색, 음악 검색, 그 다음에 꽃 검색, 코드 검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기능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검색은 우리가 터치를 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음성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서 김포 오늘 날씨. 현재 김포시는 맑아요. 이후에도 맑겠어요. 기온은 0도에서 5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보통이고 오후는 나쁨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자, 이렇게 음성 결과를 들려주고요.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 있으시죠? 걔를 터치를 하시면 다시 나옵니다. 현재 김포시는 맑아요. 이후에도 맑겠어요. 기온은 0도에서 5도예요.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보통이고 오후는 나쁨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검색창 맨 끝에 마이크 눌러서 자, 음성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계산기 이렇게 하시면 밑에 계산기가 떠요. 그래서 숫자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789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789 곱하기 2는 는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검색 결과가 위에 숫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실 때 계산기를 꺼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자, 음성 검색 눌러서 양음력 변환기. 자, 이렇게 양음력 변환기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옛날에 지나갔던 날짜에 양력 날짜가 음력으로 며칠이었는지 또는 음력으로 했던 날짜가 그때 그 해 양력으로 며칠인지를 알아보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양력 올해 1월 31일이 음력으로 며칠인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양력 오늘 날짜가 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눌러서 1월 31일 그러면 2021 01 31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 양력 1월 31일 올해 1월 31일은 음력 12월 19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양력 음력이 변환되는 기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셔서 마이크 눌러서 음성 검색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음성 검색 눌러서 김포 고려병원 가는 길. 자, 이렇게 김포 고려병원 가는 길 음성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 길 찾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착지는 뉴 고려병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를 하셔서 여기 사우동이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있는 위치 출발지를 입력하세요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걸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의 주소가 떠요. 김포시 사우동
도착지는 유고려병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중교통으로 가실 거니까 길찾기에 대중교통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경로가 표시가 돼요.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경로는 30분 걸리는 경로네요. 그 다음에 29분,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하셔서 그 경로를 보고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사후역에서 마산역 전철을 타고 마산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유고려병원 정류장으로 가시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로 중에 제일 편한 거를 하나 선택하셔서 그 길로 보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신 거는 음성 검색이었고요. 자, 다시 맨 첫 번째 다음 첫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자, 눌러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음성 검색, 우리가 음성 검색으로 지금 해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음악 검색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수도 모르고 곡목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 곡명과 가수명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검색을 눌러주신 후에 자,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자,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면 이렇게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라고 가수와 곡명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사람이 불렀던 다른 사람이 부른 광화문 연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악 검색을 해보셨고요. 자, 이제 다른 기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이크 모양 눌러주시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는 음성 검색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음악 검색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꽃 검색이라고 있죠. 자, 다음에서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보셨을 때 그 꽃의 이름을 알고 싶은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아주 편리하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사진을 그냥 하나 출력해 왔는데요. 자, 이 꽃 검색을 눌러주시면 카메라 모양이 나타날 거예요. 그 카메라에 여기 꽃잎 모양에다가 정확한 꽃의 중앙을 맞춰 주신 후에 밑에 카메라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검색이 나오죠. 이 꽃은 코스모스일 확률이 99%입니다. 라고 이렇게 검색 결과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밑에 다른 코스모스 그림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꽃 검색. 다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 모양에다가 꽃의 중앙을 잘 맞추신 후에 아래 카메라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이 꽃은 수국일 확률이 99%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다른 꽃 이미지가 나오고요. 수국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학명이라든가 꽃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꽃에 대한 설명이 밑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취소 버튼 눌러서 처음으로 갈게요. 자, 다시 눌러서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검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코드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검색 눌러주면 위에 보시면 QR 코드라고 있고 바코드 검색이라고 있는데 이 다음에서는 바코드 검색은 도서 검색에서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QR 코드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QR 코드라는 것은 제품 설명에 우리가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흑색 모양의 격자 모양으로 패턴을 형상화한 거를 말하는데요. 이 QR코드는 우리가 책을 사시면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게 접속이 가능하고 또 때로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농수산물에 QR코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 QR코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샀는데 이렇게 QR코드가 밑에 보이는 네모 칸에 요 QR코드 보이시죠? 요 QR코드를 찍은 거예요. 지금 벌써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지금 이렇게 음악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QR코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제품을 샀어요. 제가 이런 손소독제를 샀는데 이 손소독제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QR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QR코드에다가 갖다만 대시면 자, 잘 맞춰서 가보겠습니다. 자, QR코드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제품 설명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만드는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제품의 설명서가 지금 이렇게 제품 만드는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우리가 볼 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다음 첫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QR코드를 가볼게요. 자, 코드 검색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바코드를 한번 찾아볼 건데 제가 책에 있는 바코드를 갤러리에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것을 꺼내서 바코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시면 자, 화면 아래 보시면 여기 네모 책 모양이 있죠? 그 책 모양을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책을 앞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이 책을 하나 앞에 찍어 갖고 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QR코드만 보이게끔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크기를 조절해서 QR코드만 보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QR코드 모양이 정 가운데 들어왔으면 아래 완료를 눌러주시면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 연결이 조금 안 좋아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책을 샀을 때 책 같은 거에 QR코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요거를 가운데 오도록 크기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크기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하단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곧바로 이 책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네, 이렇게. 셀 서식입니다. 자, 셀 서식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바코드를 우리가 이용해서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본다든가 아니면 책을 사셨을 때 동영상 강의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코드입니다. 이상 다음에서 지금 메뉴를 보시면 처음에는 음성 검색으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보셨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던 좋은 음악 검색하는 기능 그 다음에 꽃 검색하는 기능 지금 보시면 QR코드 찾아서 동영상 강의라든가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다음에 간단한 여러 가지 기능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갈게요. 자, 네이버로 인터넷, 핸드폰에 네이버 오셨나요? 자, 네이버에서는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아랫부분에 도넛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도넛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형 안에 메뉴가 적혀져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렌즈,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음성,
내 주변, 검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요걸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요새 어떤 음식점이나 카페를 들어가실 때 QR 체크인을 하시죠? 그 QR 체크인을 여기 네이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맨 위에 보시면 QR 체크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QR 체크인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의 QR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카페나 음식점에 들어가셨을 때 카메라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내 정보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QR 체크인을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또 하나 QR 체크인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카카오톡이 있죠. 자, 카카오톡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QR 체크인을 어디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톡 있으시죠? 자, 카톡에 맨 아래 보시면 샵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샵 모양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자, 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확진자 나와 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QR 체크인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아까 네이버랑 똑같이 이렇게 QR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들어가시는 카페나 음식점 카메라에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대주시면 내 정보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QR 체크인은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하실 수 있는데 편하신 곳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우리 네이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자, 네이버 들어오시면 밑에 동그라미 도넛 모양 눌러주셔서 여기서 렌즈, 그 다음에 음악, 음성, 내 주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먼저 음성 기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아까 다음에서 했던 기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음성 누르겠습니다. 음성을 눌러서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자, 눌러볼게요.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최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이전 대비 524명 증가한 7만 728명, 사망자는 10명 증가한 1195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찾은 검색어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식 시세, 현재 주요 증권시장 현황입니다. 코스피 3149.6, 코스닥 974.24, 다우산업 31,060.47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네이버 가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밑에 도넛 모양을 클릭해 주셔서 마이크 음성 눌러서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 눌러서 내일 날씨, 내일 사우동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8도 높은 0도,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 높은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약간 비가 온대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음성 검색 밑에 눌러서 여기 음성 마이크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풍무동 맛집 플레이스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스에서 찾은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가시면 풍무동에서 유명한 맛집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다시 한번 풍무동 맛집 플레이스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쭉 가다가 여기 명륜 진사 갈비 김포 풍무점이라는 곳을 가고 싶다. 그럼 여기를 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터치를 하시면 거기 가시는 방법, 길찾기도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메뉴라고 있죠.
자, 메뉴를 찍으시면 이곳에서 팔고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자, 메뉴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갔다 온 후기, 리뷰도 달려 있죠? 자, 리뷰 클릭하시면 후기들이 4.26, 5점 만점에 4.26 줬네요. 이렇게 후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사진이라고 있죠? 자, 사진 눌러주시면 이곳에 있는 음식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좀 보고 싶다. 그럼 윗부분에 지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느 쯤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고 싶다. 그럼 밑에 대중교통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대중교통을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취소 버튼 눌러서 플레이스에서 다른 찾은 검색 정보입니다.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도넛 부분 눌러서 자, 왼쪽에 보시면 렌즈라고 있죠. 이 렌즈 기능은 아까 다음에서 했던 그 렌즈 기능이랑 거의 비슷해요. 코드 검색. 자, 렌즈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밑에 QR 바코드라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QR 바코드 먼저 가겠습니다. 자, QR 바코드를 찍어주고 자, 이번에는 우리 바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탕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바코드 보이죠? 이렇게 갖다 대시면 벌써 여기 이름이 떴어요. 그래서 여기 맨 윗부분에 있는 롯데 아이스 브레이커스라는 이 상품명이에요.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바코드를 갖다 대시면 됩니다. 자, 롯데 아이스 브레이커스 여기를 가시면 이 아이스 브레이커스 상품에 대한 종류와 가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곧바로 우리가 들어가셔서 쇼핑도 할 수 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바코드를 찍어 본 거고요. 우리 아까 찍었던 QR코드도 한번 찍어 볼까요? 네이버에 도넛 모양 클릭하셔서 렌즈 오셔서 이번엔 아까 QR 바코드 눌러서 바코드가 들어가게 이렇게 찍어주면 위에 인터넷 주소가 보이시죠? 일로 들어가시면 요거에 대한 손 소독제에 대한 사용 설명서 아까 보신 거 그것처럼 이렇게 사용 설명서로 곧바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용 설명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과 같이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QR코드와 바코드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여기서는 렌즈 기능에 쇼핑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쇼핑 렌즈를 한번 찍어보고 우리가 어떤 내가 갖고 온 상품과 이런 것과 비슷한 이런 상품을 쇼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울을 갖고 왔는데요. 이 사진과 비슷한 상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면 이 상품과 비슷한 모양의 상품들이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쭉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하나 골라서 상품 구매까지 연결이 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네이버의 렌즈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네이버에도 꽃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여기 렌즈로 가서 자, 이번에는 요 꽃 모양이 잘 들어가게 자, 이렇게 꽃 모양이 잘 보이게끔 해서 찰칵 사진을 찍어주면 요게 채꽃이라고 이 꽃의 이름을 찾아주는 기능이에요. 이것들은 아까 다음 기능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렌즈 기능은 네이버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렌즈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도넛 모양을 찍겠습니다. 자, 도넛 모양 찍으면 여기도 아까 다음과 마찬가지로 음악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음악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만 짧게 들은 상태인데요. 신유의 나쁜 남자라고 이렇게 가수와 곡목을 찾아주었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사가 나와 있고요. 밑으로 아래로 쭉 가시면 신유에 대한 그 가수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검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넛 모양을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렌즈 기능 해보셨죠? 그 다음에 지금 음악 검색 해보셨고요. 아까 음성 검색 해보셨고요. 이제 옆에 내 주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요, 제가 있는 위치에 주변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을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곳이 사우동 주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우동 주변이라고 위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시면 사우동 주변의 맛집, 그 다음에 카페,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술집, 그 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강좌, 그 다음에 테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사우동의 맛집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맛집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집을 클릭하면 여기 사우동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맛집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산 칼국수, 그 다음에 뭐 포린 카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순댓국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맛집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산 칼국수집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일산 칼국수집을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아까처럼 길찾기 지도, 길찾기도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메뉴도 나와 있고요. 리뷰, 후기, 그 다음에 사진, 여러 가지 메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우리 사진 먼저 찾아가 볼까요? 자, 사진 보시면 이 일산 칼국수집의 메뉴를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리뷰 한번 볼까요? 리뷰, 후기가 어떤지 5점 만점에 4.38 정도 되네요. 그래서 밑으로 가시면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를 써놓은 창이에요. 그래서 뭐 맛있다고 나오고 뭐 양이 뭐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곳을 내 친구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어요. 이쪽으로 찾아오라는 거. 아니면 여기 맛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가보라는 추천을 하고 싶다 해주시면 이 일산 칼국수 옆에 보시면 공유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 공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유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유 눌러서 어디로 그 사람한테 공유를 해줄 건지 여러 가지 SNS가 뜨는데 우리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눌러서 자, 그냥 저는 저한테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 이름 나와 있는 옆에 동그라미에 체크를 해주시고 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제 카톡으로 이렇게 일산 칼국수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여기를 눌러서 자세히 보게 해주시면 어디로 가는지 위치, 메뉴, 리뷰, 사진 아까와 같던 창이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네이버 첫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서 네이버로 갈게요. 자, 여기가 아까 내 주변에 맛집을 찾아본 상태고요. 자, 취소 버튼 눌러서 자, 이제 사우동 아까 내 주변에 사우동에 맛집을 찾아본 거고요. 우리 커피 점심을 드셨으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면 카페 디저트라고 있죠? 자, 카페 디저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우동에 있는 카페가 이제 장소가 밑에 이제 여러 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 빵 볶간, 그 다음에 뭐 공차, 그 다음에 조이 작업실, 그 다음에 뭐 와플 루이 이런 카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공차 한번 가볼까요? 자, 공차 김포 사우역점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가까우니까 우리가 길찾기를 하셨을 때 여기 한번 찾아가는 법을 한번 볼까요? 자, 길찾기 눌러주시면 찾아가는데 가까우니까 차로 5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걸어가셔도 되겠죠? 그래서 도보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에 가시면 출발점은 지금 제가 있는 사호동, 도착지는 공차라고 돼 있죠. 자, 걸어서 가실 거니까 사람 모양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걸어가는 모양이 출발점에서 요 도로를 따라서 가는 요 도착지까지 약 6분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로 미리 보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보시면 지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면 그 주변에 어떤 상가들이 있는지 이렇게 거리에 놓여져 있는 상가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있는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출발을 하시는데 그 근처에 있는 88 한의원을 지나서 빨간 닭발 포차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신영 프라자를 지나서 이렇게 걸어가는 경로 표시가 도로 위에 잘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고 걸어가시면 한 6분 정도 걸린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찾기까지 넘어가시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제가 있는 사호동에 주변 검색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맛집을 보셨고요. 지금 두 번째는 카페를 보셨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 만한 곳. 자, 여기도 카페도 나오고, 밑에 보시면 종합운동장이 나오네요. 종합운동장 나오고, 그 다음에 카페, 그렇게 가볼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갤러리가 하나 있고, 볼링센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강볼링장. 자, 풍년공원이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 근처에 있는 공원인가 봐요. 자, 사후공원. 그 다음에 사후 마을숲공원이라고 여러 군데가 있네요. 자,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랜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놀이랜드라는 곳이 있네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런 놀이공원, 실내 놀이터 이런 데를 한번 가볼 만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어떤 곳인지 한번 사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실내 놀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일단 쭉 한번 검색해 보신 후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구나 이렇게 하시고, 자, 위에 지도 한번 눌러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놀이랜드는 김포 사후 3번 출구에서 1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자, 가깝죠. 가까우니까 우리가 밑에 도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보 찍어서 어떻게 가시는지 보시는 건데 지금 앱이 깔려져 있질 않아서, 자,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지도 한번 보시고, 자, 다시 잠깐만요. 자, 여기 지도를 다시 눌러서 위에 가시는 방법으로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쯤에 여기 놀이랜드가 있다는 표시예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우리가 사후역 3번 출구에서 100m 정도 걸어가시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단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일단 네이버로 다시 오셔서 우리 이때까지 뭐 보셨는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넛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검색 기능 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위에 떠요. 그래서 렌즈 기능, 우리 이 렌즈 기능으로 꽃 이름도 검색해 보셨고, 바코드로 제품 설명서도 들어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로 우리가 상품을 쇼핑할 수 있는 창으로도 넘어가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우리가 들려오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 있을 때 그 노래를 부른 가수와 곡목을 검색하셨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음성 검색은 터치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로써 검색을 하면 얘가 저절로 찾아주는 기능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계신 내 주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그다음에 쇼핑할 만한, 가볼 만한 곳, 이런 곳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우리가 렌즈 기능이라든가 음악 검색, 음성 기능, 이런 세 가지 기능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다음이 편하시면 다음을 사용하시고 네이버가 편하시면 네이버를 사용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수업으로 다음과 네이버 검색 기능을 알아보셨고요. 다음에는 한글 문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